예. 그러니까 항상 그런 예방한다는 이런 생각에서 차원에서 생각은 항상 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그 뭐야 양생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아 내가 건강하니까 병에 덜 걸리더라. 젊은 사람과 나이 먹은 사람이 똑같은 이 에어컨 쐬가지고 병이 걸렸는데 젊은 사람들이 훨씬 더 빨리 낫더라. 또는 병이 덜 걸리더라. 하는 것도 보니까 아 이건 체력적인 문제가 있겠구나. 그래서 그 체력을 갖다 유지하기 위해서 양생이라는 이런 방법을 써서 좀 더 해 나가야 되겠다라는 이런 생각들은 기본적으로 내경부터 시작해서 계속 있었으니까 이거는 항상 있던 것이죠. 그런데 어떤 특정 질병에 대해서 아 중풍이라면 중풍을 갖다 예방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갖다가 그거에 생각을 못했던 거예요. 그 정도까지 생각 못하고서는 좀 더 질문하면, 그러니까 그 예방접종 개념이라는 게 병균의 일부를 약간 몸에 익혀서 예, 예, 몸에서 적응하게 만드는 방법, 이걸로 이제 면역을 만드는 예, 그런 예, 거라고 이해를 예, 한다면, 예. 침입병은 너무 이렇게 광범위하죠. 광범위하고 예, 약간 예, 예. 두리뭉실하니까, 그러니까 그런 우리가 아는 저 예방접종과 관련되어 있는 병원균의 일부를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몸에 면역을 만드는 이런 류의 내용을 설명할 수 있는 이론 체계가 있는지. 그런 건 없었고요. 그러면서 요 동양에서 종두법에 관련된 종두법 두창을 갖다가 치료하기 위해서 또는 예방하기 위해서 했던 것이 아까 말했던 옷을 입힌다거나 그 고름을 직접 넣어보거나 그 가피를 갖다 띄어서 해본다는 이런 방법들이 청대에 아마 개발된 것 같아요. 그 이전에는 치료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죠. 그 치료에 대한 기록은 동서양 막론하고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치료가 그만큼 안 됐으니까 뭐 청나라에까지 와서도 우리나라 뭐이 조선시대 와서도 굉장히 힘들었죠. 그것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떤 특정 질병에 대해서 딱 이걸 예방하자라는 이런 생각보다는 두창이라는 게 있는데 이놈의 두창 어떻게 할까? 치료도 안 되고 뭐 예방도 안 되고 하는데 어떤 그런 그러니까 예방을 하겠다고 주의법을 쓴 게 아니에요. 어떤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또는 하기 위해서 두창 걸린 사람 옷을 갖다 입혀보기도 하자라는 식으로 뭐 그런 식으로 이 발전을 해왔던 것이지 꼭 이걸 갖다 예방하겠다는 이런 생각을 못 했던 것이죠. 그래서 다른 병, 중풍 같은 경우도 중풍을 예방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예방할 수 있는 어떤 뭘 만들었겠는데 그게 없잖아요, 지금도. 만약에 이제 그 전에 무슨 이론이 있어서 그렇게 되진 않았다고 하면 종두법이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종두법과 같은 방식을 한의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이론 체계 같은 경우는 혹시 이후의 의과들에서 정리되거나 좀 더 발전된 부분은 있습니까? 예를 들면 서양의학은 없는 것 같은데요. 예, 예, 그 면역이라는 형태로 그걸 다 설명을 하고 예, 있잖아요. 예, 지금 현재는. 예, 근데 한의학은 먼저 발견했다고 하고 먼저 시행을 했다고 하는데 사실 이제 그거를 이전에도 이후에도 설명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렇죠. 뒷다리 잡은 건가 뭐 이 느낌밖에 안 되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동양의 어떤 동양의 어떤 이 학문적 사상적 특징이랄까 이거는 보면요 최초로 만든 거 굉장히 많아요. 송대 3대 발명품 뭐 있죠? 송나라 시대 3대 발명품 네, 화약 나침반 그다음 뭐야 인쇄술. 그런데 화약 나침반 인쇄술을 동양 사람들이 더 잘 썼어요. 서양 사람들이 더 잘 썼어요. 지금 우리가 더 유명한 거 화약하면 유명한 거 한국 화약 말고 하나 말고 어디가 뭐가 유명하죠? 화약하면 굉장히 유명한 사람. 예, 노벨.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동양에서 처음 만들어진 걸 갖다가 훨씬 더 크게 발전시키는 건 서양이었어요. 그래서 동양에서 처음 만들었다는 거 굉장히 많아요. 금속활자, 뭐 우리나라 처음이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더 유명하거나 한 거는 또 서양에서 더 많이 쓰였고 우리나라에서 처음 만들었지만 그걸 갖다가 많은 데 쓰지 못했고 전 세계적으로 보급시키지 못했는데 서양서는 뭐 좀 늦더라도 그걸 보급시켜 나가고 하는 이런 것처럼 이 동양에서의 어떤 문화 자체가 그걸 뭐 크게 번성시키거나 하는 이런 문화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게 항상 문제되는 게 그거죠. 동양에서 최초는 다 거의 대부분 동양이에요. 그런데 이걸 크게 발전시킨 거는 서양이 더 많아서 그걸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문화적인 차이뿐이 설명할 게 없죠. 그 시대에 살고 있던 사람들의 어떤 특성이 크게 뭐랄까, 막 과장하는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알고 있으면 알고 있는 대로만 이렇게 하는.
좀 어떻게 보면 좀 내향적인 이런 이 사상이 있다 보니까 외부로 크게 발전하지 못했던 이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종두법 같은 경우도 주창에 대한 어떤 예방이라든가 그 처치하는 이런 방법들을 개발해놨고 아마 이 개발한 다음에 그 내용들이 이 유럽에도 전해지지 않았나 생각은 해요. 뭐 몽고군이 이 유럽을 휩쓸기도 했었고, 그 다음에 이게 교역이 훨씬 더 있었고 하니까, 동양에서 계속 그렇게 이 주의법을 해보고 또는 이 비묘법을 해보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이 서양에도 넘어갔을 것이고, 서양에서는 또 그걸 갖다가 사람뿐 아니라 소에도 이런 두창이 걸리는구나. 이걸 알았고, 그럼 소에 있는 두창을 사람한테 옮겨서 예방시켜보자. 라는 쪽으로 더 발전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연결고리를 갖다 설명 못해요. 제너가 그 뭐 무슨 부인의 이야기를 듣고서는 그걸 만들었다 했는데 그 들어간 그 전파 과정이 명확하지 않으니까 그냥 제너가 만들었다라고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연결고리가 맞춰지면은 동양의 것이 서양에 넘어갔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건 그냥 추측만 하는 것이죠. 동양에서 이렇게 했던 부분들이 추측으로 이렇게 넘어갔을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자, 빨리 발표 누가 한 사람만 발표하시죠. 자, 발표 누가 한번 해주실래요? 자, 빨리 도와줘요. 자, 예, 박수 크게 쳐주시고요. 자, 누구 거 열어요? 예, 이제 거 열을게요. 자, 이야기하시죠. 예. 네, 저희는 청대 중도 접종의 발전과 보급에 대해서 발표를 하겠습니다. 어, 네, 문제 제기는 청대 사회 문화적 예. 맥락에서 네, 아, 이런 거 있고요. 알고 있는 네, 내용이니까 이렇게 넘어갈게요. 예. 자, 여기부터. 예. 제가 조사서 이렇게 별명 배경을 설명을 드리자면 만주인들은 천연도를 되게 다른 어떤 질병보다 두려워했는데 왜냐면 천연두는 일단 면역이 없었고 감염되면 되게 많이 죽었기 때문에 그 천연두 환자를 막 격리하는 그런 기관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특히 순치제라는 환자가 이제 천연두에 특히 두려워했고 실제로 그 정도의 감염이 위험이 있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또 그 순치제는 청년도에 걸려버렸습니다. 그래서 22세의 나이에 재금성에서 사망했습니다. 네, 발명 배경을 설명드리자면 이제 종두법은 다들 아시다시피 영국의 의사 에드워드 제너가 발명을 했습니다. 이제 우두에 젖소가 걸리는 병 중에 이제 우두라고 있는데 우두에 걸린 젖소의 우유를 짜는 사람들이 천연두에 걸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우두 바이러스와 관련해서 천연두를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우두 바이러스를 사람에게 접종하는 방식으로 천연두 우두 접종법이라는 천연두 예방법, 전두 접종이 발명되었고 전 세계적으로 퍼지게 되었습니다. 천연두의 보급 과정에 대해서 이제 또 설명을 드리자면 나라 이전에는 이제 천연두를 가볍게 하는 사람들의 딱지나 고름으로 면역을 만든다 어, 이런 민간요법 같은 게 있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점점 의가들에게 전해지면서 중두법의 기술이 체계화되고 척대부터 의사들 사이에서도 그 예방접종 기술로 널리 쓰였다고 합니다. 네. 어디요? 내려갈까요? 예. 그래서 그 예방접종 기술이 새로 나오면 그에 따른 이제 인간들의 저항도 우리 코로나 때와 비슷하게 있기 마련인데요.
그래서 청도 접종 회피랑 이제 현대 백신 접종 회피의 뭔가 그런 양상을 좀 회피식에 대한 양상을 조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위험 인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제 그 고름 딱지를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예방 접종이라 해도 감염 및 그 예방 접종으로 인한 감염 및 사망 가능성도 있었고 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리고 현대에는 그 임상시험 과학적 근거를 어, 되게 엄격하게 규명하고 나왔음에도 이제 부작용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불신에 대한 위험 인식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문화 신념적 요인 같은 것도 중요한데요. 옛날 같은 경우 이제 몸을 훼손하면 안 된다. 그리고 그 두창을 그 신의 좀 징벌로 보는 그런 미신적 신앙이 합쳐져서 이제 이런 천연두를 예방하는 기술에 대한 반발이 생겨날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도 뭐 종교적 이유도 일부 있을 수 있고 음모론 이게 조금 많죠. 그래서 언론이나 이런 게 또 퍼져나가면서 이제 정부나 제약회사에 대한 불신이 퍼져나가는 그런 양상의 차이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저항에 대해서 네. 예, 여기요. 네. 그래서 의관 입장에서의 설득하고 국가 보급의 논리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관으로서 환자와 가족을 어떻게 설득할 수 있을까요? 어, 여기 학우 중 한 분이 자기가 의관이 됐다 생각하고 좀 이렇게 생각을 해보셨다는데, 과학적 설명과 실질적인 이득을 강조할 것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뭐 중두법의 효과를 직접 보여주는 성공 사례나 당시 통계들이 있겠죠. 이제 그런 것들을 제시를 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위험과 차이점을 명확히 비교해서 이제 접종을 받지 않았을 때의 불확실한 위험과 접종했을 때 얻는 보장된 예방 효과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종합적인 결론을 내보자면 중도 접종이 동아시아 보건의료 환경이나 예방의학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고 저희는 판단할 수 있었는데요. 단순한 의료 기술, 예방 기술이 넘어서 동아시아 사회 전체의 질병 예방 개념과 공공보건 인식에 혁명적인 변화를 가져왔고, 이제 경험과 실험으로 한 실전의학, 그리고 즉 근대적 의학의 초석을 심어놨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질문 들어오세요. 질문. 질문이 있으시면 받겠습니다. 질문 좀 해주세요. 아니, 질문을 좀 해주셔야죠. 빨리 끝내려도. 우리나라에서 중두법 그 지석영 선생님 아시죠? 이제 그분이 들어왔다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들어와서 널리 전파시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일단 그렇게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예, 수고했어요. 예. 자, 우리 그